너 청소년 지도 상담사로 취업해라 이 새끼야. 장군감 아니야 이 새끼야. 죄다 막 껍데기 같은 사람들. 아 내가 껍데기를 또 좋아하긴 하는데 하여튼 안녕하세요, 피터사이즈입니다. 이번에 내 카페에 진지한 고민이 하나 올라왔어. 이거 얘기하면은 약간 다큐멘터리로 갈 수도 있는데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니까 이 사연자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보자. Fit the size. 한국은 정말 외모지상주의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우닝우닝. 안녕하세요, 피터형 피터팬님들. 저는 올해 28살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패션의 패자도 모르고 일만 하다 살아왔지만 신발 추천 콘텐츠를 보다 형의 매력에 푹 빠져 관심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저보다 인생 선배인 피터 형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제가 1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은 말로는 마음이 중요하다, 외모 오래 못 간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태클 거실 분을 위해 몇 자 적으면 집안 분들이 다 되게 뼈가 크고 체격이 크십니다. 저는 물론 그런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푸짐하게 잘 자라왔고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자랑스럽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이건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부모님 감상에 우리 애들 수업 잘 듣나 보러 오시는 그런 걸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장래희망 뭘 이런 거 발표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랑 비웃음 섞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아들의 그 부모님이네. 씨름시키면 잘하겠어요 등. 물론 일부의 사람이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광분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대판 싸움이 일어났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까요? 내가 뚱뚱하고 못생긴 게 잘못된 건가?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하고 잘 사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그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마트를 가던 가족여행을 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보는 눈빛이 와 사람인가? 란 눈빛.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날씬하고 예쁘면 좋은 건지 나도 같은 사람인데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좋은 사람들인데 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라는 생각이 점점 박혀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살 고민의 요점을 깨달아 살을 뺄 정도의 각오는 없었고 저는 점점 우람해졌었죠. 거기서 결정을 찍은 게 중학교 때였는 것 같네요. 중학교 2학년 때쯤 몸이 크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과식을 하며 120kg를 찍고 등교 거부하고 겨우겨우 졸업은 했지만 결국 고등학교에서 그 지옥은 계속되었고 저는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이러면서 초등학교 졸업사진이랑 중학교 때 졸업사진을 이렇게 올려줬어. 현실성을 위해 사진은 첨부했습니다. 왁구가 좋지 않지만 봐주세요 큐. 여튼 이어나가자면 거기서 저는 대인기피증, 인간공포증 등 정말 여러가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고 살은 더 찌기 시작했습니다. 결단을 내린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를 먹여 살릴 돈은 없다 하시며 옷 몇 개가 든 백팩을 던지고 집에서 쫓겨냈습니다. 물론 자식을 위해. 그래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해 18살에 빵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빵 일을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노가다보다 힘듭니다. 새벽 5시까지 출근은 기본에 단체 주문 밀려오면 퇴근 시간 늦어지고 10시 9시 될 때도 허다했고 월 2회 휴무. 힘들긴 했지만 이겨내고 군대 가기까지 4년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고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고 사진을 몇 개 올려줬네. 살이 많이 빠졌다 진짜. 위 사진이 23살 77kg 시절 약 50kg 정도 감량했을 당시입니다. 사진이 투지대 폰이라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네. 저라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고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인데 정말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 눈빛, 말투 그 모든 게 다르더군요. 평생 못소린 저도 이때 여자친구가 생겼었습니다. 평생 듣던 자기관리가 안 되니까 뚱뚱하단 소리도 안 듣게 되더군요. 뚱뚱할 때는 피하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주고 같이 웃어주는 그 환경이 정말 오싹했습니다. 저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결국 세상은 외모지상주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남의 외모 품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자아성찰이 오지게 되는 타입이야. 이러다가 제 여동생이 한번 따끔한 일침을 하더라고요. 살 좀 빠지니까 뚱뚱한 사람들이 우습냐? 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엇나갔던 10대 학창시절 그들과 저는 똑같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관리를 못해서 살찐 게 아니며 각각 사람마다 다 제각각의 히스토리가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그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 텐데 말이죠. 여튼 그렇게 군대 제대 후 다시 막노동을 들어가려니 막연히 너무 두려웠고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을 해서 모아둔 돈은 꽤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었고 평생 저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중졸 딱지도 떼고 싶어 무작정 전역하자마자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다 IT 업계가 좋아서 그쪽으로 1년 더, 총 2년 공부 후 서울에 취직이 되었고, 원래 부산 사람입니다. 그동안 힘든 일 안 하니 역시 살이 다시 오르더군요. 그러니 다시 사람들 시선과 말투 등이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실제로 연락 끊긴 사람도 꽤 있는 것 같네요. 뭐 그런 사람은 저도 노땡큐지만요. 아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10kg쯤 다시 돌아오고 있는 찰나 핏대형 때문에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살을 빼고 있습니다. 현재 99kg. 다시 살이 쪄버린 귀여운 나. 핏대형을 만나 감량 중인 나 99kg. 뭐지 적다 보니 죄다 TMI네요. 저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하지만 중졸딱지 밑바닥에서 취업까지 이뤄내다 보니 외모를 떠나 저는 그냥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졌고 자존감이 꽤 오르더라고요. 그래, 자존감이 오르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설정해놓은 목표를 성취하면서 얻는 것도 있어. 제가 살이 찌든 빠지든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생기고 사는 게 꽤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래,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사람이 겉모습을 아예 안 볼 순 없지만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깊게 박혀있나 저의 피해망상이 좀 있는 거일 수도. 너의 피해망상도 조금 있고 진짜 외모 지상주의가 깊게 박혀있는 것도 맞아. 크림진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저를 멸시하는 여자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오늘도 나름 꾸미고 나간 저에게 여자나 만나겠냐라고 훈수 두던 친구에게 그래, 너는 번 돈 다 쓰고 그 잘난 BMW 60개월 리스차에 월세 사는 건 그 여자들한테 알려줬냐라고 비꼬게 되었고 그 얼굴에 그 몸이면 네 그 점세금 하나도 안 부럽다. 네 지금 그러는 거 존나 비참한 거는 아냐? 말하던 그 말이 참 상처가 되네요. 얘가 월세살이를 오래 해서 제가 전세 관련해서 상담도 해주고 해서 저런 말을 한 것 같네요. 친구 하나 잃은 기분에 울적해서 밤에 그를 끄적이고 있네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열심히 살고 이런 제가 저는 좋을 뿐인데 왜 생김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걸까요? 피터 형과 피터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렇게 추한가요? 남들 눈 신경 쓰지 말라는데 10대 때 남의 눈치만 보던 소심소심한 성격 덕에 신경이 쓰입니다. 저의 긴 TMI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글이라도 쓰니 속이 좀 풀리네요. 마음이 진짜 건강하고 긍정적이다. 우리 피터팬들이 어떤 댓글을 달아줬는지 한번 보자. 신촌 용가리 전혀 추하지 않으십니다. 추하기는커녕 듬직하니 흔히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는 곰상이십니다. 더불어 나름 꾸미고 나간 것, 그 노력 자체만으로도 이미 멋지십니다. 나를 가꾸는 것이 물론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있지만 꼭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는데 왜 친구분은 그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구분이 오히려 계속 변화하려고 발전하는 모습에 우닝님을 시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한 것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변화한 모습만이 멋지지 않습니까? 시도하고 변화하는 과정 또한 충분히 멋지십니다. 우닝님도 멋지신 분이니까 걱정 말고 예쁘게 꾸밉시다. 야, 이 신촌 용가리가 너무 상담을 잘해주는데 야, 너 청소년 지도 상담사로 취업해라 새끼야. 형님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 언변이면은 그래, 여자들이 되게 푸근하게 느끼는 곰상이야. 그리고 취향이 제각각이거든. 좀 덩치 있고 이런 남자 좋아하는 여자 굉장히 많아요. 예, 사랑스럽잖아, 귀엽잖아, 곰돌이 푸 같은 느낌으로 한번 다가가자. 아주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뭐 어떻게 비리비리한 것보다 살 좀 붙는 게 낫지 않겠냐? 남자답고. 장군감 아니야 옛날에 태어났으면 새끼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막 뚱뚱해가지고 안 좋게 보지 않는다고. 장래희망소도 정말 외모 다 제쳐두고 멋지십니다. 그래, 너의 이 용기, 자신감,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인드, 그게 멋진 거야. 나도 글을 읽으면서 너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가 하는 행동들이 모두 자연스럽고 꾸미지 않은 모습에서 은은하게 멋이 배어나오면 옷으로 치면 약간 꾸안꾸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멋있는 거지. 막 진짜 맨날 죄다 막 요런 셀카 올리는 애들보다는 난 너가 훨씬 멋진 것 같아. 무난하게 으떼게 살아가면서 자존심 같은 것보단 자존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겉으로 잘 꾸미고 잘생긴 사람들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본인을 먼저 사랑하시는 마음이 충분하시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잊혀질 겁니다. 내 인생이고 내가 주인인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 마음에 두지 마세요. 형님이 신경 쓸 가치도 없는 말들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야, 얘는 진짜 뭐 인생 2회차냐? 너? 나는 이번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 진짜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가 있잖아. 나도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솔직히 이렇게 태어난 거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최대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보자고. 외모 조금 달라지는 거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냥 깔끔하고 좋은 인상을 주고 호감을 주는 정도의
정도의 외모와 차림새면 난 괜찮다고 봐. 넌 충분히 마음이 건강한 친구니까 그 정도만 해주면 뭐 문제 없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을 대할 때 작아지지 마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신감 가지고 너가 널 사랑하는 만큼 그대로 그냥 뭐 마이웨이 해버려. 크림진 입었다고 수근덕대는 여자들, 그런 애들은 걔네들은 뭐 신경도 쓰지 마. 그런 사람들은 껍데기 같은 사람들. 내가 껍데기를 또 좋아하긴 하는데 하여튼 아무쪼록 오늘 내 영상을 본 친구들이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잘 자요. 이거 약간 좀 존나 느끼하대.